자, 뭐 고분자 또 한 번 더 설명해달래서 해봅시다. 예. 단위체들이 네. 중합 합쳐져서 고분자를 만듭니다. 단위체가 모노머가 고분자 폴리머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 중합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네요. 첨가 첨가 팔수 중합 반응과 두 번째 팔수 축합 뭐? 필수 축하. 중합 아 맞구나. 반응으로 말입니다. 물론 꼭 물만 빠지는 법은 없죠. HCl, 염화수소 같은 것들이 빠지는 것들도 소개했습니다. 네. 첨가중합은 탄소 간의 이중결합을 가진 이런 놈들이 옆에 또 다른 이중결합 가진 놈과 이 이중결합이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첨가중합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이름이 폴리하고 단위체명을 쓰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요거 자체 이름은 에틸렌이군요. 네. 이런 에틸렌끼리 첨가 중합을 하게 되면 이중결 풀어지면서 에틸렌이 많다가 되네요. 뭐라 쓴다고요? 폴리에틸. 예, 그렇죠. 폴리에틸렌 쓰겠습니다. 여기에 CH3가 들어왔어요. 프로필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첨가 중합을 하게 되면 여기 CH3 프로필렌이 많다가 되네요. 뭐라 써볼게? 폴리 프로필렌이라고 부르겠다고요. 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벤젠 고리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첨가 중합을 통하면 이게 맞네요. 요 놈 이름이 스타이렌이라는 놈이에요. 뭐라 부를래? 오이 스타일. 우리 스타이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듯 단체 명에다가 각각 폴리를 붙이면 대부분 첨가 중합체의 화물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길쭉하게 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첨가 중합을 통한 것은 대체로 무조건 아니에요. 대체로 열에 약해 강해? 약해요. 열에 약해요. 열 가소성 수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서 다시 녹여가지고 새로운 물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변형할 때 환경호르몬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는 환경호르몬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해서 나온 대표적인 것들이 빨간색 고무대야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재활용해서 나온 거. 예, 그런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좀 그냥 생짜로 새 제품으로 플라스틱 만든 것보다는 좀 내구성이라는 이런 좀 약한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치 담그고 그래버리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세수하면 몸에 안 좋네. 뭐 그런 좋은 방법 많이 나는 거죠. 첨가 중합통 있고요. 그다음 축합 중합통인데 이 정도까지 나오니? 아, 네,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뭔가를 뺀다 했잖아요. 뭔가를 뺀다 축합 중합을 보게 되는데요. 네. 축합 중합을 통해서 우리는 합성 섬유와 천연 합성 고무. 수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 섬유 작용기가 COOH 카복시가 있었네요. 네. 작용기가 아미디 NH2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 사이에서 작용하며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물이 빠지네요. 네. 물 빠지면서 결합이 CONH 이런 결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합을 합성 섬유에서는 폴리아마이드 섬유,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씁니다. 물론 천연 섬유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실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씁니다. 반면 COOH에서 이쪽에 하이드로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COO 파트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에스터 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합성 섬유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 빠지는 축합 중합을 이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합성 수지, 물론 이것들도 역시 합성 수지입니다. 근데 얘네들 열에 약해요. 약한데요. 열에 강한 합성 수지가 좀 있네요. 열 경화성 합성 수지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된 게 페놀 수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페놀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페놀이었죠. 페놀 수지 할 때 단체로 페놀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체가 뭐죠?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아 네. 예, 그러면 페놀에 여기 잔뜩 수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수소, 그리고 요 산소. 그렇게 하면 물이 빠지죠. 이해됐습니까? 물 빠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CH2 파트가 요 사이의 결합에 CH2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길쭉하게 한 줄로만 연결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져서 열 경화성 합성 수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페놀 수지 말고도 요소 수지, 멜라닌 수지, 그리고 콘센트에 쓰이는 ABS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열에 강한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첨가 중합과 그리고 축합 중합의 중합 반응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고분자들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고분자입니까? 아니면 합성으로 만든 고분자입니까들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지, 천연 수지 또는 합성 수지, 그리고 천연 섬유 또는 합성 섬유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아,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에 강합니까 또는 열에 약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수지에다가 많이 써요. 섬유라든지 고무는 뭐 열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지에 대해서 열 가소성입니까 또는 열 경화성입니까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은 수지, 합성 수지 쪽에서 많이 소개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열 가속성 수지는 그냥 간단하게 열을 가해서 재활용이 간단하겠고요. 반면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고온에서 산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원료 물질로 되돌리는 뭐 열 분해를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상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가서 재활용을 잘 안 하는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근데 어제 최지환이 아이씨. 네 형이 이상하다고. 어쨌든 뭐 동상을 봤다는 수업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증을 한 거죠. 어차피 매우 유익한 내용이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욕 좀 해줘요. 야이 새끼야. 살아있니? 살아있냐. 죽겠지. 근데 이때쯤이면 좀 덜 아파가지고 완전 활발할 텐데 그러니까 마음껏 놀고 있는데. 이건데 코로나 걸렸다고 풀려도 또 걸릴 수도 있나? 네, 물론이죠. 열심히 걸리려고 노력을 해봐. 넌 이미 걸려서 별로 안 아플 거 아니야. 나는 안 걸리지.
걸리길 원해요? 아, 중학교 2학년짜리 한 놈이 자기도 걸리길 원하는데요.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려면요 그냥 그 자가키트에 탄산수 부으면요 양성 나와요. 그리고 하루 쉴 수 있어. 해봐야겠다. 야이씨. 자, 천연 고무가 만드신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천연 고무는 하나, 둘, 셋, 넷, 이중 단위 이중하고 보통 여기에 뭐 CH3 들어가는 이런 놈이었으니 천연 고무의 대표적인 단위체입니다. 네. 이런 단위체가 옆에 또다시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죠? 네. 이중결합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중결합이 이렇게 풀어져요. 네. 마찬가지 이쪽에도 풀어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자 탄소 1, 2, 3, 4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단위체는 1, 2번과 3, 4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었는데요. 1, 2번 사이에 단위결합 만들어지고 2, 3번 사이에는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지겠고 단위결합. 그리고 이쪽에 뭐 CH3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많잖아 해버릴 수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수소 위치도 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수소 위치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소 위치가 표시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양쪽에서 풀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천연고무 말고 합성. 합성고무가 있겠는데요. 천연고무 물성보다 당연히 훨씬 더 좋은 물성을 원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부타 다이엔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타일렌 있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여기 이중결합 풀게요. 여기도 이중결합 풀게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중결합 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하나, 둘, 셋, 넷. 자, 요 탄소에 대해서 단일의 이중 단일로 바뀌죠. 네. 마찬가지 이쪽에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풀어지면서 단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새로운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만내하겠다고요. 이게 분화 S 고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단체가 첨가 중합하는 것을 우리는 공중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합성 수지를 만드는 합성 섬유를 만드는 데 대해서 나일론 계열이 만들어진 것과 즉 폴리아마이드 섬유가 만들어진 것과 폴리에스터 섬유가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해봤는데요. 천연 섬유로서 대표적인 놈이 셀룰로스가 있겠네요. 셀룰로스는 베타 포장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쪽을 쓰면 벤제골인데 그렇지 않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이드록시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베타 포장이 됩니다. 이쪽 내리면 알파 포장이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베타 포장이 있었는데 이제 못 뺀다? 물 뺀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나열되면 그것들이 이제 셀룰로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셀룰로스 만들 때 요 산소 에테르 결합인데요. 글루코스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천연섬유가 아니라 셀룰로스, 면, 마 이런 것들 말고도 비단과 같은 동물성 섬유도 있죠. 아미노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카복식이라는 산성 파트와 아민계라는 염기 파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와 알킬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빠지는 축합중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요 수소하고 요 카복식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탄소 발해하면서 CONH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CO 파트와 이쪽에 NH 파트 말입니다. 나일론과 같은 폴리아마이드 개성에서는 이 결합의 이름을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건 지금 단백질의 과정이에요. 그때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섬유. 비단이죠. 실크죠. 비단 만들 때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물성 섬유로 되어 있는 실크, 비단 이런 거 물론 동물이 털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울, 모, 회사권 그런 것들은 염기성 세제 대표적으로 비누인데요. 염기성 세제에 약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특징들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천연섬유, 합성섬유, 천연섬유, 합성섬유 얘기했고 합성섬유도 얘기해봤습니다. 뭐 합성술 앞에서 이렇게 잔뜩 얘기해주죠. 알겠어요? 네. 합성섬유 중에 이중결합 하면서 사양기가 이렇게 들어온 놈이 있어요. 이름은 아크릴로 니트릴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거 첨가 종합을 통하면 많겠다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름이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하겠습니다. 아크릴 섬유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겨울철 정전기 엄청 잘 나는 스웨터 있죠? 네. 본 적 없어요? 아, 그거 너무 싫어요. 예, 전기 작살나게 나는 그 스웨터 만들 때 아크릴 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털 같은 질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 정전기 엄청나고 그리고 흡습성, 물 흡수한 능력 제로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십사 하겠는데요. 지금 유형익히기까지는 다 했습니까? 235쪽까지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창의 파트 시키면 되겠습니까? 자, 공통으로 그러면 창의부터 시작할게요. 236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지만 무조건 이게 정답이 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렇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이만큼 또 설명 또 해드릴 거니까 되겠나요? 시작하십시오.